정적분의 활용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정적분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자, 요 넓이입니다. 넓이인데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했죠. x축 위쪽엔 플러스가 나오고 만약에 x축 밑으로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는 넓이인데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안쪽에서 직사각형 뭐 안쪽은 아니더라도요. 요 함수값 해당되는 거 여기에 요걸 기준으로 높이 그 다음에 밑변 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릅니다. 잘라서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비교하면 오차가 생기겠죠? 차이가 좀 생기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많이 자르면 이 오차가 0으로 갑니다. 0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 곡선 넓이와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 하나의 직사각형인 이 가로 길이를 이걸 n등분한 겁니다. n등분한 건데 이 전체 길이가 여기서 보면 a부터 b까지면 b-a가 되고요. 얘를 n으로 나누면 요게 요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요게 가로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요 함수에 x 좌표를 대입하면 돼요. 첫 번째 요거 높이는 f의 x1, 두 번째는 f의 x2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 더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이 x 좌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이거 특징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 x가 x0부터 시작해서요. 자, 여기서 요만큼씩 더해가요. 일정한 값씩 더해가는데 이게 우리 수열로 보면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이게 중요해요. 등차 수열. 자, x가 등차 수열이고요. 이 가로 길이 요거가 공차가 됩니다. 공차. 자, 만약에 요 좌표를 xk라고 한다면요. 자, xk는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는 n분의 b-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은요. 자, 이 x0가 a죠. a에 이 공차를 하나씩 더해가면 돼요. 그래서 a에 더하기 n분의 b-a의 k. k가 1이면은 여기가 첫 번째 항이 되겠죠. x1 이런 식이 됩니다. 2면은 여기, 3이면 여기. 그래서 요거를 xk라고 하면요. 이렇게 xk. 요 하나의 넓이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f의 xk 곱하기 요거 n분의 b-a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것들을 다 더하면은 합이 되는 겁니다. 요게 요 모양이에요. 요게 n분의 b-a가 요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a 더하기 n분의 b-ak가 x좌표입니다. x좌표. 그래서요,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 이런 모양을 정적분의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거 보면요, 이런 모양이 있다고 칠게요. 자, 요 모양을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게, 자, x 잡는 겁니다. x를 어떤 걸로 잡냐에 따라서 이 dx가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고, 또 적분 구간도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리미트 시그마 if에 a 플러스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 이렇게 있을 때, 보통은 f 안에 있는, 자, 요 부분을 전체를 x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n분의 pk만 x로 잡을 수도 있고요. n분의 k만 x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세 개를 제가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x는 일단 n분의 k는 포함이 돼야 돼요. 왜냐면 x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k에 대한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k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차가 n분의 상수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x값 자체는 n분의 이것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요거는 꼭 포함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전체를 x로 본 경우를 보겠습니다. 전체를 x로 보면은 k가 하나씩 커지면 n분의 p가 하나씩 증가하겠죠. 요게 공차가 돼요. 공차가 되면서 여기가 dx가 되면 공차에 해당하는 게 dx가 돼요. 이 dx가 공차입니다. 공차. 그래서 여기서 k의 개수가 공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d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가고요. f의 x 그리고 k의 개수 n분의 p가 dx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x, 여기 x죠. 이제 k가 0부터 지금 n까지인데, 일단 요거를 제가 1부터 n까지인데요. 0부터로 바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무한대로 많이 자르면은 요 하나의 넓이는 다 0으로 갑니다. 그래서 1부터 뭐 n이나 0부터 n이나 똑같아요. 계산 편의상 그냥 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집어넣으면은 x값이 이만큼이 x입니다. 지금 k에 0 대입하면은 x값이 a가 나오죠. 이렇게 뭐 1 대입하면은 만약에 a 더하기 n분의 p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분의 p가 어차피 0으로 가겠죠. 그래서 a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a. 그리고 맨 끝에 어디까지냐면 n까지죠. n을 대입합니다. k에 n을 대입하면은 n이 약분돼 사라지고 a 플러스 p가 되죠. x값이 a 플러스 p.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제가 x를 이거 전체를 안 잡고 이거 n분의 px만 pk만 잡을게요. 이거 일단 지우고. 자, 제가 이거 n분의 pk만 요거만 x로 잡겠습니다. 그럼 k의 개수가 n분의 p죠. 요게 공차 dx 되는 거는 똑같아요. 요 식을 다시 써보면 인테그랄 f의 이번엔 a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n분의 p는 dx가 되고요. 그리고 적분 구간이 자 x만 바뀌는 거예요. x 이거 보면은 k에 아까 자, 0 대입해 보면 1과 0 같다 했죠. 0 대입해 보면 0이 나오죠. 0부터. 그리고 n 대입해 보면 k에 n 대입하면 약분되고 p가 됩니다. p. 0부터 p까지 f의 a 플러스 x dx. 자, 요거나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요, 마지막. n분의 k. 요것만을 x로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k의 개수가 요번엔 n분의 1이죠. n분의 p가 아니라 n분의 1이기 때문에 요 n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요것만 dx가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이 인테그랄에 일단 f의 a 플러스 p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p가 있죠. p가 남으니까 p는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n분의 1이 dx가 됩니다. 적분 구간 보면은 자, n분의 k만 보는 겁니다. k가 0 대입하면 0 나오고요. k에 n 대입하면 n분의 n은 1이기 때문에 1. p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의 a 플러스 px dx. 자,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요. 보통 이거 전체를 x로 잡는 게 얘가 제일 편할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객관식 같은 경우 이 중에서 뭐 같은 걸 찾아라 그러면 꼭 이게 답이 아니라 이런 것이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어떤 것을 x로 잡냐에 따라서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3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잡을 수 있는 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보통 뭐 ax 플러스 b 1차식 그러면 x만 잡냐 ax 잡냐 여기까지 포함하냐 해서 보통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뭐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4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2에 대하여 자, 얘의 값을 구하시오. 자, 급수인데요. 이거를 이제 모양을 급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이 급수가 우리가 수열에서 배운 게 있죠. 그걸로 계산되는 게 있고요. 계산되면 그걸로 하면 되고요. 그게 안 되면은 정적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정적분을 이용을 할 때는 일단은 x를 어떤 거로 잡고 자, dx를 뭐로 잡냐 이렇게 중요한데요. 일단 dx의 모양 자체가 이게 n분의 상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식에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한 개. 한 개 있고 x로 표현되는 거는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거를 할 때는 n분의 상수기 때문에 n 하나를 일단 빼내요. 여기 n 제곱분의 k가 있고 f에 n분의 k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n 하나만 빼놓겠습니다. 뒤쪽으로. 보통 dx 뒤에 쓰니까 이렇게 빼낼게요. n분의 상수 형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뭘로 잡을지 고민을 합니다. 보통 f 안에 있는 거 잡으면 좀 쉽다 그랬죠? 여기서 n분의 k를 x로 잡아 보겠습니다. 요거를 자, x로 잡으면 n분의 k가 여기 또 있죠? 요것도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k의 개수가 dx가 되는데 k의 개수가 n분의 1이죠? 이거 n분의 1이니까 여기 dx가 됩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맞춰줘야 돼요. 뭐 n분의 2k였다 그러면 여기도 n분의 2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2로 만들고 앞에 2분의 1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써보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이렇게 바뀔 거고요. 요 부분이 x, 그 다음에 이거 f 안에 x, 그리고 n분의 1은 dx. 적분 구간을 보면요. 자, 여기에 k에 0 대입하면은 1과 0 같다 그랬죠. 별 차이 없다 그랬어요. 0 집어넣으면 n분의 0이니까 0. 그 다음에 n까지죠. n 대입하면 n분의 n이니까 1. 자, 만약에 함정 같은 게 있으면 여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자, 요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원래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x죠. 여기다 x 곱하면은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플러스 32x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됩니다. 적분을 해보면 x 4제곱 되고요. 이거는 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건 16x 제곱 0부터 1까지. 자, 0은 다 0이니까 1만 대입하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16 그럼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는 그린 것 같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올 때 n분의 2에 자, 요거죠. 요것도요. 자, x를 먼저 잡습니다. f 안에 있는 k를 포함한 n분의 k를 포함한 1차식을 잡는 겁니다. x 이렇게 잡으면 k의 개수인 n분의 2가 dx가 돼요. 여기 n분의 2가 있죠? 이 부분이 dx가 됩니다. fx 그냥 바로 dx 되겠네요. 이 값이 인테그랄. 자, f의 x 그 다음에 dx. 적분 구간이요. 자, 1부터 무한된 n까지인데 0부터 n으로 대입을 해보면 0 대입하면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n 대입하면은 1 더하기 n 약분되니까 2 해서 3. 1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fx가 이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dx. 자, 분모가 2차죠. 요거 x로 묶어보면은 x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이거 부분분수로 바꿔서 적분하는 겁니다. 이거 부분분수 바꾸면은 a b분의 1이 b에서 a 빼면 1이고요. 1분의 1에 그 다음에 x분의 1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1부터 3까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의 dx고요. x분의 1 적분하면은 lnx가 되겠죠. lnx에 네, 마이너스 이것도 ln x 플러스 1. 뭐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양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1부터 3까지. 그래서 3 대입해 보면요. ln3 마이너스 ln4가 되고요. 빼기에 자, 1 대입해 보면 ln1은 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ln2가 되겠네요. ln1이라는 0이죠. ln3 이건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ln이 이건 플러스 ln2 ln3 마이너스 ln2 같은 거 보기 합쳐주면 ln 빼기가 나누기가 되겠죠. 2분의 3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 곡선과 예를 들어 x축 사이의 넓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3번 보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두 곡선이 있고 사이의 넓이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가 그냥 x축일 뿐이에요. x축과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요. 넓이하고 적분하고 차이가 뭐냐면 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적분을 제가 부호가 있는 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실제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요. 여기 0이 되는 이걸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양수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고요. 플러스 값 나올 거고. 만약에 음수인 부분은 적분을 한 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이 이 플러스가 돼서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인 부분은 그대로, 마이너스인 부분은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현할 때는 함수 자체를 다 양수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절대값 씌우면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접어 올려질 거예요. 여기도 접어 올려지고. 그래서 적분하면 이렇게 양수가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절대값에서 적분하면 넓이가 되는데 어차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양수인 것과 음수인 구간을 다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fx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 되는 요 점 찾고요. 그래서 만약 요 점이 c다 그러면 얘를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뭐냐면 a부터 c까지는 양수다 그러면 fx dx 그리고 만약에 c부터 b까지는 음수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b부터 c부터 b까지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요, 요거를 플러스로 바꾸면 요거 적분권에 바뀌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바뀌고 bc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한 번에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적분하고 원래는 a와 c 그리고 이렇게 b와 c인데 제가 보통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같이 한 다음에요. cc 한 다음에 요거 들어간 거에 2배에서 a와 b 들어간 거를 각각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도 똑같습니다. 자, 두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두 곡선의 교점을 구해야 돼요. 자, 교점을 구해서 적분 구간이 a부터 b다 그러면 이 적분 구간 사이에 있는 교점을 구해냅니다. 교점을 구해서 자, a부터 만약에 교점이 c다. 그러면 a부터 c까지 어떤 함수가 큰지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c부터 b는 만약에 지함수가 크다 그러면 지함수에서 f함수 빼서 적분하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표현할 때는 fx 빼기 gx 한 후에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어떤 게 더 크고 작은지를 잘 알아내야 돼요. 그런 후에 적분을 해야 됩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의 곡선 y는 루트 x-3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프를 알 수 있는 거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적분을 하면 돼요. 굳이 뭐 식은 인테그랄에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루트 x-3 그래서 이거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래프 알 수 있으면 그래프를 바로 그리세요. 루트 x가 이렇게 되는데 빼기 3이 있으면 자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하겠죠. 이런 모양입니다. 자 얘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요것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자 x절편 자, y 값이 0일 때 0이 되려면은 x가 9면 되겠네요. 9. 그래서 0부터 9까지 적분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음수죠. 음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면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9까지 적분하는데 자, 마이너스 붙입니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앞으로 뺄까요? 이렇게 루트 x 마이너스 3 dx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을 해주면요. 루트 x는 x의 이게 2분의 1제곱이죠. 적분하면 요거보다 1 큰 거 2분의 3이 역수니까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x 0부터 9까지 자, 9 대입하면요. 자, 9 대입하면 루트 9는 3이고 제곱해서 세제곱하면 27에 이거 곱하면은 이거 18 되겠네요. 빼기 3, 9, 27 어차피 0은 다 0이죠. 요가 계산하면 9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곡선 y는 2x제곱 빼기 1 위의 점 p 1,2-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이때 곡선과 y축 접선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2x제곱이 이렇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1이면 0,0을 지나겠네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1,2-1 자, 여기가 자, 여기에서의 접선이죠. 접선을 이렇게 그려요. 접선을 그려서 자, 곡선과 y축과 접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접선을 구해야 되겠네요.
접점이 나왔죠? 접점이 나왔을 때는 기울기만 알아내면 됩니다. 기울기는 자, 그 미분한 후에 x좌표에 1 대입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2x제곱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 대입하면 기울기 값이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자, y는 자, 기울기 2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2-1 이렇게 되죠. 요거 뭘로 넘겨서 맨 처음에 쓸 때 y 빼기 y1은 이런 공식 이용해도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고 빼기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지금 자 0부터 여기가 자 0부터 1까지 자 요 값이 더 크죠. 요 함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접선을 뺀 후에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2의 x제곱 빼기 1에서 요 함수를 뺍니다. 마이너스 2x 빼주면 이거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dx 자,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사라지고요. 2의 x제곱 적분하면 그대로 2의 x제곱이고요. 자, 요거는 1차식입니다. 자, 1차식. 자, x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2의 x제곱.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자, 1 대입해보면요. 2. 그 다음에 요것도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거 빼기. 자, 0 대입해보면요. 2의 0제곱은 1이고요. 0 대입하면 0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의 부피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x좌표가 x인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가 x인 입체도형의 부피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입체도형이 있다고 칠게요. 자,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부피를 구할 때는요. 어떤 축을 하나 생각하세요. 축. x축으로 잡고요. 이거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계속 자르는 거예요. 잘라서 자르면은 이게 나눠지겠죠. 입체가 있는데 이게 한 조각으로 나눠지겠죠. 조각으로 나눠질 때 이 각각의 조각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수히 많이 잘라서 더하는 거. 구분구조법 있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잘라서 더할 건데 맨 처음에 자를 때는 이 축과 x축과 수직으로 잘라야 됩니다. 수직으로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쪽이 이제 dx가 되는 거예요. d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넓이가 있겠죠. 자른 단면의 넓이 여기서 이렇게 자른 단면의 넓이가 보통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와 dx를 곱하면 이 작은 부피가 되겠죠. 부피. 요만한 부피가 구해지고요. 그것들을 다 더하면은 전체 부피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이 우리 리미트 시그마와 같은 의미입니다. 인테그랄에 그다음에 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여기서 이제 높이에 해당되겠죠. dx가. 그러면 여기 전체 부피가 되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10cm인 입체도형을 밑면으로부터 xcm인 지점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반지름 길이가 루트 x 플러스 2cm인 원이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상황이 이해되면은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요. 혹시나 뭐 어떤 도형인지 잘 모르겠다 해도 그냥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뭐 10cm인 입체도형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밑면으로부터 xcm인 지점에서 자른 단면이 자, 반지름 길이가 얘인 원이래요. 자, 원인데 x가 커지면 이것도 좀 커지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항아리 모양 비슷하게 되겠네.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항아리 모양. 근데 이 높이가 10cm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기준을 여기서 잡고요. 여기서부터 x가 되는 지점에서 얘를 잘랐을 때, 자르면 이렇게 단면도 원이 되겠죠? 자, 요 원의 반지름 길이가 루트의 x 플러스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피는요, 우리 인테그랄에, 자, 이 민넓이 곱하기 dx 해주면 됐죠? 민넓이 s 곱하기 dx, 이런 모양입니다.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 된다. 우리가 보통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되고요.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x가 자 0부터 여기가 높이가 10이니까 0부터 10까지가 되고요. 자, 넓이는요. 반지름 길이가 루트 x 플러스인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죠. 그리고 제곱해주고 파이 붙이면 파이의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dx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파이는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적분해 보면은 x 적분하면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2 적분하면 2x 0부터 10까지 10 대입해 보면요 100 곱하니까 50 더하기 20 70이고요 0은 다 0이죠 70 파이 답은 70파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곡선 y는 루트의 2 코사인 x,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요. 자,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이다. 자, 입체 도형이 부피가 보일 때 자, 부피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루트의 2 코사인 x죠. 코사인 x 그래프가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코사인이 예를 들어서 1에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2 코사인이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이게 코사인 그래프고요. 이거 루트를 씌운 거죠. 뭐 값이 조금 뭐 작아질 수도 있겠네요. 0의 근처에 가면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략적인 문제 파악을 하는 거니까요. 뭐 루트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y축 그러면 루트 2까지 올라가고 어차피 2분의 파이는 0 되겠죠. 뭐 정확히 이런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자 얘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칼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이 자른 단면 여기가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이 y축, x축, y축 이거 이게 입체적. 자 입체적으로 좀 그려보면 모양이 이렇게 x축 이렇게 있고 자, y축을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y축 있고 이 모양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x축과 수직인 평면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잘랐을 때 이 자른 단면이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색깔로 다른 색깔로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밑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쭉 잘라가지고 다 더하면 이제 부피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부피는 일단은 요게 밑면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밑면. 요거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요 하나의 길이, 요 길이가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자 여기다가 루트의 2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보면요.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 뚝 잘라보면은 뭐 30도 60도니까 여기가 2분의 a고요. 이것도 루트 3 곱한 거. 높이가 2분의 루트 3a. 이거 a 곱하기 2분의 루트 3 a 곱하기 2분의 a 하면 4분의 루트 3a 제곱.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입니다. 외우고 계신 분은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이거니까 이거 제곱한 다음에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4분의 3, 4분의 루트 3에 제곱하면은 곱하기 2 코사인 x. 자, 이게 넓이죠. 자, 넓이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dx.
자, 계산하면요. 약분되면 2분의 루트 3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되겠죠? 사인 x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2분의 파이 대입하면요. 자, 코사인, 사인이죠. 사인 2분의 파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값이 2.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해주면 루트 3. 부피가 루트 3이고요. 부피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속도와 거리.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 P, 자, 움직인 거리, 움직인 점이, 자, 움직인 거리입니다.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자, 위치가 주어졌을 때 A에서 B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요. 우리가 보통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좌표 평면이죠. 2차원. 평면에서의 속력은 속도를 구해. 이게 X방향의 속도 성분, Y방향의 속도 성분이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제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이게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 곱하기 dt에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의 길이요. t가 a부터 b에서 매개 배수로 나타내지는 곡선 x가 t로 주어졌고 y도 t로 주어졌죠. 이때 길이 l은, 자, l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뭐 t가 시간일 뿐이고요. 여기서는 매개 변수 t가 주어진 겁니다. 뭐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곡선의 길이 여기서 뭐 이동거리랑 같은 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dt분의 dx제곱 더하기 dt분의 dy제곱. 요 식이랑 똑같죠? 그냥 같은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뭐 미분 표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y는 fx의 길이. 자, 이건 이제 매개 변수가 아니라 그냥 x와 y 사이에 관계식으로 주어진 경우. 자, 이때는요, 이 공식에서 dt가 지금 매개 변수인데, 요 t가 그냥 x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dx분의 dx는 1이죠. 그래서 그게 1쓰인 거고요. dx분의 dy의 제곱. 미분한 거에 dx분의 dy는 미분이죠. 미분. f'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dx. 그래서 요 식에서 t가 x로만 바뀌었다 라고 하면 이 공식 다 같은 공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으로 움직이는 점 P, x, y,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T가 0에서 A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6일 때 A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죠. 거리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속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방향 속도 성분은요. 자,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이거 미분하는데 여기 t 루트 t가 t의 2분의 3제곱입니다. 이거 미분해 보면 2분의 3 앞에 오고 t에 1 빼주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요거하고 같이 곱해 보면요. 3이 이렇게 약분되고요. 3이 이렇게 약분되고 2도 이렇게 약분되니까 2 루트 2가 되네. 2 루트 2에 t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y축 성분의 속도를 구해보면 이거 미분하면은 t-2가 되겠네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구해야 됩니다. 속력이라는 거는 x 성분의 속도, y 성분의 t 속도가 있을 때 요 길이죠. 이게 속력입니다. 요 길이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루트의 vx 제곱, v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구해보면 루트의 자, 이거 제곱이죠. 이거 제곱해주면은 8, 그 다음 t가 되겠네요. 8t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자, 속력을 적분해줍니다. dt. 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제 그리고요, 이 평면 같은 데서 이제 거리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안에 거를 계산하다 보면은 보통 루트가 벗겨져야 적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게 다시 완전 제곱식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좀 쉽게 문제를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이 식도 보면은 요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고 8t죠. 이거 더해주면 요 가운데만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여기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t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밖에 이렇게 루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절대값 되겠죠? 절대값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이 간단히 됩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이 0부터 a.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없어져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테그랄 다시 한번 쓰면 0부터 a까지 t 플러스 2 dt 이렇게 되고요. 적분해주면은 2분의 1 t제곱 플러스 2t 0부터 a 대입하면요 2분의 1 a제곱 더하기 2a 0 대입하면 다 0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6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이 6. 자, 이거 풀어보면요. 자, 2 곱한 다음에, 자, 넘기겠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4a. 1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 인수분해 해보면요. 2, 6, 12.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양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a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